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사연 한 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64살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읽는 내내 제 가슴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사실 제 나이에 다시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나 쓰던 연애 편지 같은 것을 이제는 손주들도 다 큰 이 나이에 쓰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 새롭게 찾아온 설렘을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까워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지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욱신거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2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에 들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간다는 것,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외로운 일과일 뿐입니다. 하얀 복도, 소독 약 냄새, 그리고 똑같이 지친 얼굴들. 그곳은 늘 쓸쓸하고 몸이 건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분이 제 앞이나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7세 할아버지였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정한 옷 차림에 언제나 단추까지 잘 채우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처방 전봉지를 들고 나오시곤 했고 가끔은 약봉지가 너무 많아 손에 들기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을 꾸준히 타러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약과 함께 살아가는 나이가 된 것이죠. 처음엔 그냥 눈인사만 나누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자주 뵙네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병원 가는 날이 오면 혹시 오늘 또 그분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는 계속 같은 시간에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그 짧은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이사는 얘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어디 사시는지, 자식은 몇이나 되는지, 혼자 사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나이 든 사람들이 나누는 평범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약봉지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집에 쌓아둔 약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약 먹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약봉지에 묻혀 살아요. 냉장고 문짝에 붙여놓은 약 달력이 제일 중요한 스케줄표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픈 몸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쓸쓸했는데 그날따라 참 오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기엔 우스운얘기였겠지만 우리에겐 그게 전부인 일상이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병원 근처 분식집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그분을 알아봤고 할아버지도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죠. 혼자 드시려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면 국수도 맛이 없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한 다 3,000원짜리 잔치국수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않는다는 얘기, 혼자 싸니끼니 가대충이라는 얘기, 명절에만 얼굴 보는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괜히 찾아오는 외로움까지. 어쩌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속을 털어놓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는 짐이 될까봐, 친구들에게는 약해 보일까봐 숨겨왔던 외로움을 그날 처음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신도 똑같다고 혼자 텔레비전 보며 밥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부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약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날은 이제 더 이상 치료만 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니까요. 약 타러 가는 길이 기다려지고 대기실에 한 사문이 열릴 때마다 아기 대감에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이 새삼스럽고도 신기했습니다. 진료 대기실에서 마주 앉아 잠시 눈이 마주칠 때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20도 아니고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는 다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한 떨림입니다. 이제는 많은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마음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쑥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뭔가 더 특별한 감정입니다. 자식들이 알면 웃을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무릎이 아파도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편지 가방송된다면 그분께 꼭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아픈 몸 때문에 찾은 병원이었는데 이제는 당신 때문에 제 하루가 설레는 날이 되었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천천히 걸어오는 뒷모습이 이제는 제가 하루 중가장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약봉지에만 묻혀 살지 말고 서로 이 웃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용기 내어 이렇게 마음을 전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청취자 여러분.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설렘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그 할아버지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사랑한 죄박해였습니다.